자, 반갑습니다. 내 멋대로 고민을 가져와서 상담해드리는 내 멋대로 상담소입니다. 오늘 사연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회사 직장 상사 스트레스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 많죠. 봅시다. 회사에 5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점심시간이며 회사를 출근해 있는 동안 직장 상사 한 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첫 번째, 점심시간 밥 차려주기. 점심시간이면 도시락 배달이 오는데 두 분만 식사하시고 저와 다른 직원은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리고 치우는 것까지 모조리 저희가 합니다. 의자를 넣는 것조차 하지 않고 밥 차려줄 때까지 인터넷 서핑하면서 절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그나마 다른 한 분은 저희가 일하느라 바빠 보이면 한 번씩 차리시고 치우는데 도움을 주시는데 이분은 그냥 가만히 차려지기만 기다리시는 거죠. 정말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어떻게 해야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요? 요 부분만 일단 정리하자면 밥을 받아서 먹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저도 그런 회사를 다녀봤는데 그런데 이 사연자분이랑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밥을 안 먹고 이제 위에 상사 두 명이 밥을 먹는데 그 밥을 이제 사연자분이랑 다른 직원들이 차려준다는 거잖아요. 자기 먹는 건 자기가 차려야 되는데 뭐 아래 사람이 차려주기를 기다린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좀 요즘으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긴 합니다. 딱 봤을 때 전형적인 옛날 조소기업 부장 같은 느낌 듭니다. 이 직장 상사라는 분. 어, 사실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시스템이 요즘 업계에서는 거의 없는 문화거든요. 뭐 IT 업계라든가 아니면 뭐 휴대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뭐 그런 업계에서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오래된 업종 있죠. 한 70년대, 80년대부터 많이 있던 업종. 뭐 그런 업종이 아닐까 싶어요. 어, 두 번째가 직원들 하대 취급, 욕설. 저희는 회사가 유통업체라 영업사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신입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일도 처음이고 적응이 안 된 시점부터 욕설과 하대가 옆에서 보는 저희도 기분 나쁠 정도예요. 예를 들면 그 직원이 실수 하나만 해도 저 새끼는 예전 같았으면 망치로 대가리 맞았다. 개새끼 하나 때문에 뭐 어쩐다 저쩐다 이런 욕설을 합니다. 이게 진짜 말이 되나요? 망치로 대가리 맞았다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망치로 대가리 때리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근데 뭐 어쩌면 이 상사는 진짜로 회사 다니면서 망치로 대가리를 맞아가지고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이런 소리 하는 걸 수도 있겠다 뭐 싶기도 한데 제정신이 아닌 거죠. 뭐 개새끼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직원한테. 진짜 무슨 쌍팔년대 회사도 아니고. 세 번째, 술 판촉물 개인이 챙기기. 어, 저희가 술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입니다. 창고장인 그분은 다른 메이커들에서 들어오는 판촉물, 보충분의 술을 본인 차에 아무도 없을 때 챙기곤 합니다. 또 직원들이 거래처에 나가야 한다며 판촉물 등 요구를 하면 없다, 어딘데 주라 하나, 뭐 그런 말 하는 건 기본이다 이거죠. 정말 이것 말고도 너무너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사연 내용만 들었을 때는 진짜 요즘에 이런 것이 있나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8, 90년대까지 직장만 해도 이런 게 좀 흔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좀 60 넘으신 어르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좀 오래된 업종 그런 데는 아직도 이런 분위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기는 좀 심각한 상태 같거든요. 이 직장이라는 곳이 뭐 당연히 뭐 급여라든가 아니면 업무의 강도 그런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같이 일하는 직장 상사라든가 아니면 이 동료를 잘 만나는 것도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진짜 사람이 좋아가지고 장기 근속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 정도인데 좀 이분은 그런 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자, 그럼 우선 이 사연 한번 요약해 볼게요. 이 사연자분은 주류 유통회사의 5년차 영업사원입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가 이제 그 참고장 직책인 거죠. 이 사람이 완전 개씨 빌런입니다. 하급자에게 이제 밥을 차리라고 합니다. 아니 무슨 하급자가 밥 차려주려고 회사 다니나. 근데 궁금한 게 이 사연자분은 혹시 그 상사한테 밥을 안 차려줘 본 적이 있나요? 그 차려달라고 한 적 없는데 뭐 알아서 차려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 차려줘 보니까 그 빌런 상사가 야 밥 안 차리고 뭐하냐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혹시나 만약에 회사에다가 이거를 알릴 때도 그 직장 상사가 발뺌할 수도 있잖아요. 난 차려달라 한 적 없는데 자들이 알아서 차린 거지.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좀 본인이 명확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류 여유분 그리고 이 판촉물 이거를 자기 차로 뭐 몰래 빼돌렸다 이거는 횡령이잖아요. 도둑질이에요. 회사의 물건을
그 따로 훔친 건데 도둑질이죠. 미친 건데. 그리고 또 신입사원에게 욕설,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모욕죄고. 아까 얘기했던 이 판촉물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그 주류 미니어처 상품이 아닐까 싶어요. 요거는 보통 이제 실제로 판매를 하는 업체도 있기는 하지만 대개 이제 식당이라든가 그런 데 영업할 때 들고 다니면서 몇 개씩 뭐 한 박스 두 박스씩 주고 그렇게 합니다. 예, 판매 촉진을 위한 그런 이제 비매품 상품인 경우가 많은데 요거를 이제 수집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보면 이제 주류 미니어처 수집 카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대응에 앞서서 좀 미리 전제로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 해당 빌런 상사에 대한 그 회사의 이 신임도가 좀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해당 상사의 직무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그 참고장이라고 하는데 그 참고장의 직무가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 그 부분이 좀 차지하는 게 중요한데 왜냐면 그 사람이 뭐 사장의 친인척일 수도 있고 혹시나 뭐 사장 및 임원의 신임도가 되게 높은 직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급자한테는 쓰레기지만 윗사람한테는 또 잘하고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인성과는 달리 일은 또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당장 뭐 대체할 인력이 없다. 그러면 사실상 좀 이거는 하급자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 영업사원들이 겪는 고충보다는 그 해당 상사의 역할 중요도가 그 훨씬 높다고 판단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냥 이 사건을 듣고는 그냥 묵인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괜히 이제 뭐 사연자분만 지키거나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반면에 이제 그 직장 상사의 그 신임도가 되게 떨어지고 일도 잘 못하고 그 반면에 영업사원들은 이제 회사에다가 영업을 잘해가지고 매출을 많이 올려주고 있고 뭐 그렇다 그러면 영업사원들이 신임도가 높잖아요. 그럼 훨씬 이제 대응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그럼 그렇다는 가정하에 일단 대응 방법을 제가 좀 몇 가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데 이 영업사원들끼리 딱 단합을 해가지고 회사에다가 그 고충을 딱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민 내용에 보면 참고장인 그 사람이 그 다른 메이커들에서 오는 그 판촉물이랑 이 보충분해 술 있잖아요. 그거를 아무도 없을 때 뭐 챙기고 한다 했잖아요. 이 횡령을 아무도 없을 때 하는데 사연자분은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아무리 그 몰래 한다 하더라도 들킬 수 있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좀 작정하고 그 증거를 잡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증거를 포착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횡령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한테 욕설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증거를 최대한 모아가지고 그 상부에다가 고발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상부가 나머지는 알아서 판단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할 때 그 영업사원들은 진짜 단합이 잘 돼야 됩니다. 만약 중간에 좀 위기적인 사원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좀 그런 부담되는 일 하기 싫고 그냥 뭐 잘 되는 잘 되면 결과는 누리겠지만 내가 그 앞서서 뭐 그렇게 하기는 싫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탈하면 하나둘씩 따라서 이탈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 되면 진짜 이도 저도 아니게 흐지부지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 또 주동자는 지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결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변치 않는 마음. 그리고 이거 단결해서 이제 정의를 하는 건데, 극단적인 경우에는 집단 퇴사를 회사에다가 얘기하는 것도 큰 압박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리스크도 있지만 엄청 큰 압박이 되는 그런 좀 요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 근로계약서에 보면 그 퇴사 전에 고지 의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책 잡히지 않도록 그건 잘 체크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노조가 없는 회사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비노조인 상태로 이 집단 쟁의 행위를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그 회사 측에서 뭐 법적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보셔야 돼요. 제가 뭐 당장 알아본 건 없지만 그 본인 일이니까 그좀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회사마다 그 업종에 따라서 특정 시즌에 좀 많이 바쁜 그런 업종 있잖아요. 만약에 그 회사 업무가 그 되게 바쁜 시즌에 그 이런 그 퇴사 협박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사장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괘씸하게 느껴져요. 회사의 약점을 직원이 이용해서 반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 영업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러니까 퇴사를 수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이럴 경우에 이제 회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또 뭐냐 하면 그 임원들이 이제 그 집단 퇴사 얘기를 하는 그 영업사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면담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명씩 따로 뭐 금전적으로 꼬드기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사원들의 단결력을 와해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는 그 집단 행동에서 나와라. 그럼 내가 이런 보상을 해주겠다. 그렇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주동자만 딱 쳐내버리는 거죠. 그럼 그냥 주동자만 세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으로 회사에다가 뭔가 요구를 하고 할 때는 절대 이 개별 면담 하자 그러면 거기에 응해주면 안 돼요. 무조건 거절하고 단체 면담만 하겠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 회사에서 계속 개별 면담을 요구를 한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그냥 선수 쳐버려야 돼요. 이런 거 할까봐 개별 면담 뭐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단체 면담만 해라. 그 회사가 부정하더라도 그거 안 되니까 그냥 단체 면담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다만 이렇게 해서 그 회사가 그 빌런 상사를 퇴사시킨다 하더라도 회사는 이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영업사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해가지고 이거 뭐 퇴사 가지고 협박하고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좋게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회사에다가 좀 미안하다, 뭐 사정 이러니까 이렇게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다. 그렇게 좀 사정도 잘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근무에 더 성실하는 것으로 좀 보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태도들에 대해서 회사가 나중에 좀 수그라들기 마련이죠. 예.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그, 그 상사를 직원에 대한 모욕죄로 이제 경찰서에다가 고소하는 방법인데 아까 방법보다는 훨씬 강경한 방법이죠. 일단 그 회사 물품을 횡령하는 그거는 피해자가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인 직원이 법적 고발하는 거는 이거는 불가할 겁니다. 대신 아까 신입 직원한테 막 욕설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모욕죄가 성립될 거기 때문에 영상이나 녹취 파일 같은 증거를 가지고 그 해당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고소가 성립될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할 때도 고소하기 전에 회사에다가는 사전에 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회사에 예를 들어 부장이라 칩시다. 그 사람이 고소당해가지고 경찰서 가야 된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진짜 좀 뻥치거든요. 직원들한테 약간 뒤통수 맞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역효과도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전 고시는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전 고지 없이 만약에 진짜 고소가 잘 돼가지고 그 사람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도 이제 퇴사시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사원들이 회사에 아무 고지도 없이 이런 일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영업사원들에 대한 이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다가 이거를 사전 고지를 할 경우에는 회사가 거의 이 고소를 말릴 가능성이 높아요. 시끄러운 거 싫어하잖아요, 회사들은.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좀 뭐랄까 앞으로 그 상사한테 우리가 주의를 주겠다, 뭐 아니면 뭐 좀 되게 경미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좀 그때는 강경하게 나가야 돼요. 그 상사 퇴사 조건으로 고소 처리를 하겠다, 뭐 그런 식의 좀 강경하게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를 진행할 때도 앞선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제 동료 영업사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그 고소하는 사원의 편을 들어주고 증거 확보하고 뭐 하는데도 힘써주고 그다음에 뭐 증인이 돼가지고 같이 진술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뭐 그 직장 상사를 퇴사시키는 결과까지 왔다 하더라도 회사에는 또 한 번 더 사과를 하면서 또 사정 얘기를 잘 해야 된다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가장 극단적이고 좀 좋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 퇴사하는 겁니다. 예. 뭐 저리 싫어가지고 중이 떠나는 방법이죠. 어. 예를 들어 빌런 상사가 직장 내에서 신임도가 높거나 그리고 뭐 사장이나 임원들이 이 일에 대해서 뭐 대처가 진짜 소홀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그런 판단이 서잖아요. 퇴사나 이직 말고는 답이 없다고 봐요, 저는. 직원 입장에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일이. 근데 이럴 경우에 좀 동종업계 인맥이 되게 좁은 그런 업종들이 있잖아요. 뭐 빌런 상사 같은 경우에도 이 업계에서 일을 뭐 오래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어 다른 회사에 같은 뭐 직급에 있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친구라거나 뭐 그런 사람들을 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연자분이 이직을 할 때 야, 그 새끼 거기 면접 갔나 혹시? 그러면서 그만 면접 보면 절대 써주지 말이. 뭐 그런 식으로 압박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연자만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이 사연자분이 주류 영업 쪽에 이직을 못 하더라도 이쪽에 경력자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음료수 영업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다른 업종의 현장 영업직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서 고려해야 될 점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퇴사 전에 면접을 보고 이직을 확정 지어 놓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퇴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이직한 회사에도 그 똑같은 그 빌런 상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직하기 전에도 그 해당 업계의 인맥을 최대한 좀 알아봐가지고 그 업계 분위기라든가 뭐 그런 거를 좀 미리 충분히 알아보고 이직하는 게 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좀 오늘 고민 사연은 많은 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겪었을 만한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뭐 하급자가 빌런이다 그러면 좀 더 대처하기 낫겠지만 상급자가 빌런이고 그러면 하급자 입장에서는 진짜 대처하기가 좀 힘들어요. 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대응 방안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쪼록 사연자분께서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고민 사연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